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독 원금 보존에 집착합니다. 내 돈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2년 뒤에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설계한 가장 정교한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3억 원이라는 거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맡기는 순간 여러분은 집주인에게 2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자선사업가가 되는 셈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는 매년 여러분의 돈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2년 뒤에 돌려받는 3억 원은 오늘의 3억 원이 아닙니다. 짜장면 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를 때 여러분의 전세금은 항아리 속에서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그 돈을 받은 집주인은 그 3억 원을 레버리지 삼아 더 큰 아파트를 사고 시세 차익을 독식합니다. 여러분은 집주인의 자산을 불려주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본인은 전세이자 몇십만 원 아꼈다고 정신 승리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전세라는 안전한 감옥에서 탈출해 그 목돈을 나를 위해 싸우는 전사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 QLD와 TQQQ입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패가 망신한다는 말은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 만들어낸 공포 마케팅입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곧 혁신의 역사이며 그 혁신의 중심에는 늘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가 전 세계의 부를 싹쓸이하는 시대에 왜 여러분의 소중한 목돈을 0% 수익률인 전세금에 묶어두시나요? 여러분이 전세 보증금으로 묶어둔 3억 원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 확보된 여유자금을 QLD나 TQQQ의 적립식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나스닥의 우상향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의 복리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락장의 변동성은 고통스럽겠지만 우상향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믿는다면 그 변동성은 오히려 자산을 폭발적으로 늘려줄 기회의 구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100만 원을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월세는 내 목돈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억 원짜리 전세에 살며 대출 이자로 100만 원을 내는 것과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내는 것 중 무엇이 이득일까요? 단순 계산으로는 전세가 이득 같지만 월세로 전환했을 때 손에 쥐게 되는 4억 5천만 원의 현금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4억 5천만 원을 QLD에 묻어두고 연평균 수익만 걷어도 여러분이 지불하는 월세는 투자 수익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국 월세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본을 해방시켜 더 큰 부를 사냥하게 만드는 전략적 선택인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폭락장이 오면 다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의 실력이 나옵니다. 전세금의 목매는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도망가지만 진짜 포식자들은 하락장을 세일 기간으로 이용합니다. QLD와 TQQQ 투자의 핵심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전세라는 족쇄를 풀고 얻은 여유자금을 분할하여 지수가 눌릴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인내에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전세를 살고 계신가요? 나스닥이 망할까봐 투자를 못하시나요? 인류가 기술 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우량한 자산은 우상향합니다.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하락장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노동소득을 벌 수 없을 때 내 곁에 아무런 자산도 남아있지 않은 비참한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월세 산다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결혼했는데 월세 살면 쪽팔리다는 문화적 편견이 전세제도를 유지시키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남들의 시선 따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전세 아파트보다 계좌에서 조용히 증식하고 있는 QLD와 TQQQ의 수량에 더 큰 쾌감을 느낍니다. 남들이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 헉헉거리며 노동의 시간을 바칠 때 여러분은 월세의 유연함을 활용해 자산의 영토를 넓히십시오. 집주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호구의 삶을 청산하고 나스닥의 성장 엔진에 올라타 그들의 성과를 2배, 3배로 가져오십시오.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합법적으로 타인의 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간은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관자에게는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나중에 돈 좀 더 모이면 혹은 시장이 좀 안정되면이라는 핑계는 가난한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가 가장 저렴하게 레버리지를 살 수 있는 시기이며 돈이 없을 때일수록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는 레버리지 전략이 절실한 법입니다. 전세 살며 2년 동안 아낀 이자 몇백만 원으로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그 기간 동안 QLD와 TQQQ가 만들어냈을 잠재적 수익을 놓친 것에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깨어있는 금융 지식과 리스크를 짊어지는 용기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의 돈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전세라는 이름의 기만적인 제도에 속아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을 남의 집값 올려주는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월세라는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여러분의 자본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자본을 QLD와 TQQQ라는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갈아 만드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전세 살며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득권들이 여러분의 노동력과 자본을 손쉽게 착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된 매트릭스에서 탈출하십시오. 남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묵묵히 레버리지를 모아가는 사람만이 10년 뒤 그 비웃던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진정한 자유를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자본주의의 심장박동과 함께 뛰게 만드십시오. 전세금이라는 죽은 돈을 살려내어 나스닥의 거인들과 함께 걷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잔인한 게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